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영남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 경북부터 부산, 경남을 돌며 민심을 다졌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부산과 대구를 차례로 찾아 보수 세력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부산 구포시장 곳곳을 돌며 하정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상인들과 쉴 새 없이 악수를 나누며 하 후보를 금이 환영한 북구의 아들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정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하정우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부산을 떠난 정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이 경남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다해드림 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에 이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와 갈등설을 의식한 듯 주말 동안 함께 현장 행보를 이어갔는데 장 대표는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고 체제에 위협받고 있는 이 마당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장 대표는 대구 경제를 책임질 사람은 추 후보라고 언급했고 대구시장 후보 공천 내용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오늘 낮에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처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이제 논쟁거리를 던지는 게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대구 달성에 공천을 한다. 부산 박형준 시당 선거 캠프에 명회 선대위원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게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 갑자기 김문수가 툭 튀어나왔습니까? 강성 지지층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안 먹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헌법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우파다. 그러니까 장동혁과 대비해서 예.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10에서 15% 정도의 강성 지지층을 다른 데 못 가게 아니면은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사람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제한적인 명예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긴 거지 전면에 내세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남 지역 선거에 좀 영향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명예선대위원장 맡은 지역을 보면은요. 살펴보세요. 강원도, 네. 대구, 부산, 그다음에 경북 이런 지역이잖아요. 예. 지난 대선 때 이겼던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강성 지지층을 좀 묶어두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현재 예측이 좀 어렵긴 하지만 대구 달성 같은데 실제로 공천을 줄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 추경호 현 대구시장 후보의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김민수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오는데 공천하는 순간 대구 선거도 아예 김부겸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확실한 악재다 또는 이렇게 이진숙을 줄 것 같아요. 어제까지 확인한 거는 이진숙인데 공간인지 지도부인지 좀 상식적인 전략적인 판단과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단독 보도가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부여 청양에 박수현 의원이 지금 충남지사로 빠졌잖아요. 그 지역에 원래 배지를 달고 있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 사람을 공천 주겠다라는 당초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거기에 정진석을 출마시키는 것은 다른 지역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의 그 부여 출신의 윤갑근 부대변인? 그런 사람을 공천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윤갑근이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윤갑근 그 변호사 말고 미디어 대변인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을 공천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요일까지는 이진숙 주는 것으로 확실히 들었는데 좀 선거에 도움이 되게 다른 사람을 공천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이진숙보다는 지금 김문수 카드가 훨씬 더 좋다. 국힘 쪽에서 보면.
근데 김문수를 줄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재적 또 경쟁자 한 사람을 키워주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얼굴 마담 정도로는 얼굴 마담이에요. 쓸 건데 실제로 이제 지역구 공천. 근데 이제 본인은 나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혹시 공천 주면 선수로 뛰겠다라는 마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주면 그래요? 아니 왜냐면 거기 출마하면 배지 다는데요. 네. 지금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잖아요. 네. 정치는 하고 싶고 그럼 배지 준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당에서 그런 판단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런 흐름을 보면 장동혁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 뭐 똑같은 질문 매주 하는데 하도 막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그래서 식물이지만 빼낸다. 아니면 식물이지만 그냥 그대로 식물로 유지한다. 그냥 알았어, 너 뭐 떠들어. 근데 하지만 넌 신경 안 쓸게. 네가 뭘 하든 뭘 결정하든 그냥 아무 신경 안 쓸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하지만 사고 치지 마.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수용은 하는 것 같습니까, 장동혁? 수용하니까 최근에 그냥 당대표실에 소위 말하는 깨갱하고 있다. 예. 근데 욕을 많이 먹는 것 같고, 대단히 상징적인 게, 국민의힘은 당대표랑 원내대표의 역할, 권한이 당원 단계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녀요. 예를 들면,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이 중진 의원들 만나가지고, 저기 좀 선대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당대표가 할 일이에요. 아, 원내대표는 그 정도 권한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냥 원내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치워. 그럼 나 안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본인은 계속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일단은 다른 쪽에서 일단 좀 정점식 정치 기장을 좀 내세워가지고 원내대표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패배하게 되면요, 친윤 세력들, 언더 찐윤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당의 주도권을 잡는 게 여러 가지 여론상 모양상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약간 찐윤들과 거리가 먼 절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원내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찐윤이 원내대표직은 갖고 있자. 그런 차원에서 좀 공작을 했던 것 같은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화가 났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럼 치워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가지 않고 이미 이제 장동혁과는 금이 갔고 금이 갔다고 봐야죠. 경쟁체제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로? 왜냐면은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갑자기 장동혁이 왜 나와? 그랬는데 언더찐윤 핵심 5명이 장동혁을 설득해서 우리가 너 당대표 만들어줄게. 우리 말 잘 들어. 그랬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 내가 당신을 당대표 만들었는데 내가 당신 무시할 수도 있지. 내가 당신 당대표로서 권한 내가 뺏을 수 있지.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수아비가 일단 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본질적으로 바뀐 거 없이 겉만 몇 개 바뀌었는데 장동혁 입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국힘이 결집을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결집을 하느냐. 아니,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결집을 한다. 당 지지율이 지금 20% 미만으로 추락했는데 그런데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면 35% 40% 부산도 뭐 좁혔다. 서울도 좁혀졌다. 대구는 오히려 뒤집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일단 나왔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국힘은 이렇게 결집을 해내는 게 이상하지 아니, 않습니까? 대표님 아시다시피 선거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진보 40, 보수 40 이거는 다 결집을 하잖아요. 서서히 결집. 근데 보수가 덜 결집했던 거는 잘 되면 장동혁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선거 잘 되면 장동혁 당대표 다시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 이번에는 내가 차라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때려야지. 민주당 후보 저 사람은 특정하게 진영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지 않네? 합리적이네? 상식적이네? 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여당 저 사람 합리적이니까 우리 얘기도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뒤로 빠지고 뭐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야 그래도 우리 장동혁 빠져 있으니까 보수 결집해보자.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집이 계속 더 이제 이루어집니까?
어떤 분은 그건 이렇게 장동혁에게 달려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은 영남에서 결집할 만큼 결집했고 보수는 지금부터 결집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결집을 더하면 오히려 진짜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거긴 네. 장동혁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이 또 예전처럼 나와서 이상한 괴상한 해괴망측한 일들과 메시지를 내세우면 아이고 맞아. 아유 우리 지방선거 때 또 잘 되면은 아유 장동혁 또 복귀하겠구나. 당대표직 계속 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장동혁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는데 그 뭐 중도층을 좀 더 폭넓게 보고 아까 뭐 40, 40, 20으로 봤지만 저는 30, 30, 뭐 중간에 40 정도로 보면 그 정도로 보면 대통령을 만들었던 민주당 지지도 할 것 같은데 진짜 좀 근데 보수 성향의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야 정말로 단단하다. 한편으로는 야박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 대통령 저렇게 박절해요? 박절하지. 근데 왜 국힘 저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내 원래 성향이 나는 보수니까 국힘 그래도 가볼래 라면서 이렇게 좀 결집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지지하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민주당이라는 정당, 진보 진영, 그다음에 진보 이념 거기에 매몰된 그러한 국정 운영을 안 하잖아요. 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중도 실용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셨잖아요. 사람 쓰는 것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이면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줍니다. 네. 골고루 나눠줍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70% 딱 해서 그냥 30%는 안 주고 70% 차별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수 쪽에서 계속 강조하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를 보고 야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정운영 했으면은요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60, 70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 상당히 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지만 민주당은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중적인 심리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제거해야 할 악재와 관련해서 이게 뭐 호재인지 악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지방선거 결과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에서 그렇게 호감도가 높은 분은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에 비해서 호감도가 높은 거지 정치인 정청래 놓고 보면은 그렇게 국민적인 호감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할수록 보수층에서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러니까 영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같은 쪽에서도 보수화돼 있다고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 저렇게 나대는 거, 꼴 보기 싫은데? 그래서 보수층이 오히려 더 심판 투표하러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정청래 대표가 좀 스타일을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도 있지만 차기 대권까지 생각하면서 중도 확장적 이미지를 안 할 오히려 것 같아요. 그것은 하지 않는다. 안 하죠. 왜냐면 그러면 당대표가 안 될 거거든요. 강성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대표가 되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아주 유연하게 좀 폭넓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강성당원들은 싫어하잖아요. 강성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친명 지지하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뭐 정청래, 뭐 추미애 예. 이런 분들처럼 강성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당원들이. 그래서 지금 김어준파와 뭐 이동형파, 김어준, 유시민, 조국파와 정청래 파와 이재명, 뭐 김민석, 뭐 이런 파, 이동형,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예.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정청 대표가 이제 뭐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니죠. 뭐 아닌 거 알면서 물어보세요. 아닌 것보다 이제 그렇게 좀 확장적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요. 그게 이제 이것도 기회라고 보는 거죠. 대표님 말씀이 옳죠. 네. 그렇게 가야 맞는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내란 세력 지금 뭐 윤석열과 절연도 못하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 내란 세력 심판하자 요것들을 계속 더 강조할수록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불리하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역결집을 또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 계속 뭐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는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선고도 나오고 있고, 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표를 잃지 않는 아이템이지 득표를 플러스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수 쪽 입장에서도 이미 뭐 대통령 감옥 가 있고 김건희도 감옥 가 있는데 좀 내란 심판하자라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이율배반적 모순적인 행동을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란 관련된 국조특위 하고 또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이런 특검에다가 뭐 대통령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법률안 개정까지 하겠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보수파 진영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수 우파는 중도까지 포함한 보수를 이야기. 중도에서도 반. 중도에서도 반. 네. 예, 중도에서 진보를 항상 응원하는 중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완전 극보수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합리적 일종의 스윙보터 네, 역할을 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무리하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세력 집결이라는 것도 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리 봐야 된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자신들도 정말 좀 정당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다른 지역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저렇게 2심까지 유죄인 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의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예산 폭탄 이제 막 무조건 발전시켜 내겠다라고 이렇게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미 견적서를 딱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이제 일종의 강점이기도 한데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는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책 가지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다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권이, 집권 세력이 보다도 법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정당한가, 공정한가, 그 점을 선거에서 좀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 이제 무리한 일들을 안 하면 좋겠고, 예. 또한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무리한 법안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특위는 끝났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좀 구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본인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저도 이제 이 색깔이 좀 분명한 그 사람으로서 참 중도층 이분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그렇죠. 한편으로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이분들 데리고 와야 선거에서 이기니까.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상당히 좀 무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중도층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던 민주당이 중도층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도층에서 빠진다라고. 국민들은 이제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예.